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이 여전히 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하락을 한 이후로 조금 상승을 했었는데 그 상승분마저 지금은 또 이렇게 토해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제 이 미 증시에는 보시는 것처럼 조금 살짝 좀 다른 양상을 또 보이기도 했어요. 특히 이 빅테크의 기술주 중심으로 좀 비교적 큰 상승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8%, 테슬라도 무려 7%나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런 좀 상승은 이걸 또 보시게 되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35%도 넘어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그에 따라서 지금 30년 무기지도 7.5%에 근접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채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이 모기지 금리 역시 영향을 또 안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2020년 3월에 이 코로나 이후로 그때 이후로 계속 이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해가지고 최근에 이렇게 지금 최고치를 찍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최고치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08년 이전이니까 2007년도 이후로 진짜 최고치를 찍은 거예요. 그런데 이 금리가 주식시장하고도 매우 관련이 있는 것이, 단순하게 이것만 보면 돼요. 지금 내가 국채를 사두고 갖고만 있다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4%나 되는 이런 안정적인 금리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 굳이 이 위험하다는 주식시장에 돈을 넣어서 운용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채 금리가 오르게 되면 이 위험자산이라고 불리는 주식시장은 상대적인 매력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제 이렇게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 최고치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 증시는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가 무려 1.5%나 또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1% 정도 하락을 했고, S&P 500 같은 경우는 플러스지만 0.69% 정도니까 상대적으로 나스닥보다는 작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빅테크들의 좀 영향이 컸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실적 전망치가 꽤 높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다라고 해서 이렇게 8%가 넘는 상승을 했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하루 동안 7% 상승을 했지만 최근 한동안 거의 한 30%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반발 매수세가 좀 붙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스닥만 좀 상승을 했지 다른 두 지수는 상대적으로 국채 금리가 뛰다 보니까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은 좀 힘들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 암호화폐 시장인데, 아무래도 이 국채 금리가 오르게 되면 주식시장보다 더 위험하다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게는 당연히 또 악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구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하루에 8%, 7%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 코인 시장보다 나스닥 시장이 더 뛰는 상황이니 이 암호화폐 시장의 매력도는 상당히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게다가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거의 한 10%가 넘는 이런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은 더욱더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이 하락을 한 마당에 앞으로의 전망이 어떠하냐, 그것을 한번 좀 살펴보면, 그것을 제가 어제 공유하기도 했는데, 이 피터 브렌트가 현재 비트코인이 이전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의 넥라인 지지를 리테스트 중이다 라고 하면서, 제가 여기도 표시해놨지만 이 24,800달러 아래로 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다라면 일봉 주봉 스케일의 차트는 망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봉 스케일에서 형성된 이 상승 추세선이 깨질 것으로 전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피터 브렌트가 말하는 이 선을 한번 차트로 체크를 해보니까, 이걸 보시게 되면 지금 이 파란색 선이 이 피터 브렌트가 말하는 24.8K를 가리키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이때 올해 2월 말쯤에 이 24.8K를 쉽게 뚫지 못하고 한동안 머물렀던 그 자리고, 그리고 이때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2만 달러가 무너졌다가 다시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도 요 24.8K에서 한동안 또 머물렀던 자리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기를 보시게 되면 지난 4월에 31K를 찍고 계속 하락을 하다가 블랙록이 현물 비트코인 ETF를 신청을 했는데, 그때 딱 바닥 가격이 요 24.8K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이 24.8K를
주요 지지선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뚫린다라면 추가적인 하락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피터 브렌트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엔 뭐 대부분의 이 분석가들은 하방을 또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오늘 새벽에 나온 기사인데,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2만 달러 부근까지 하락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 분석가는 중요 지지선을 25,200달러, 그러니까 뭐 거의 대부분이 한 25K 선을 보고 있고, 그래서 이 25,200달러 선이 아래로 뚫리게 되면 하방 위험은 더욱 증폭될 것이라서 다음 지지선인 2600달러 선까지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한 전망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근데 참 놀랍게도 이 제가 종종 소개를 해드렸던 이 JD가 그런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차트를 보이면서 이 차트 욕 많이 해도 이해한다, 이 XRP가 60% 정도 폭락을 할 것이라고 말했을 그때도 욕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다들 조용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비트코인 하방을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부한 이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월봉 차트로 작년 8월달 선부터 지금까지의 이 월봉 캔들이 있는 차트인데, 지금 이 움직임을 요 라이징 웨지, 그러니까 상승 쐐기형으로 봐가지고, 그렇다면 이 상승 쐐기형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게 되면 지금 요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계속적으로 좀 상승으로 가다가 결국에는 이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이렇게 하방을 바라보는 패턴인데, 그럼 다시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작년 8월 이후로 이렇게 좀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 31K를 뚫지 못하고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하락을 본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지금 얼마나 더 하락을 할지 지금 뭐 구체적으로 써 있진 않지만 이 그림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상승 쐐기형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이때의 상승분만큼 결국 무너질 때도 그만큼 하락을 한다라고 표시를 해놓으면서, 그래서 이때의 상승분만큼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하얀색 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렇게 하락을 할 것이다 라고 암시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끝에 가격이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한 18,000달러? 그 선을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18,000달러면 2만 달러도 무너지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하락인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렇게까지 떨어지기 위해서는 좀 웬만한 뭐 충격적인 이벤트나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좀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뭐 코인글래스라는 이것도 좀 온체인 데이터를 좀 제공하는 업체 같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8월과 9월은 항상 비트코인에게 나쁜 달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 표를 한번 보여주는데, 지금 요 빨간색 표시된 9월을 보기 전에 먼저 8월을 보게 되면 각 해마다 이 8월 달에 등락폭이 어떻게 됐느냐 그걸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8월 한 달 동안에는 보시면 2014년, 15년, 16년, 18년, 19년, 22년, 그리고 올해까지 한다 하면 총 11년 중에 7번을 지금 하락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 9월달도 한번 보게 되면 9월달 같은 경우는 13년, 14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그러니까 총 10년 중에 이때 2015년, 16년을 빼고는 8번이나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8월 같은 경우는 좀 비교적 하락한 달이 많았지만 9월달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상승보다는 하락을 보인 때가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분기로 한번 보게 되면 이제 3분기 같은 경우가 7, 8, 9월을 가리키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한 14%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은 무려 71%나 상승을 했었고 2분기에도 7%를 상승을 했기 때문에 3분기 연속 상승을 보이기에는 살짝 부담스러워 보이는 것도 좀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분기별 상승률을 봐도 지난 한 해 동안은 뭐 모든 분기가 다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었고, 2021년 불장 때도 2분기는 무려 40%나 폭락을 보였어요. 그래서 보니까 요 2017년 요때는 모든 분기가 플러스였는데, 요때 이 2017년을 제외하고는 1년에 이 4분기 중에 최소한 한 분기 이상 마이너스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올해 2분기까지 모두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3분기에는 결국 하락으로 마감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사인 이 XRP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마찬가지로 이 JD가 오늘 아침에 또 이런 트윗을 올렸는데 뭐라고 했냐면 주간 차트에서 히든 강세 다이버전스가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차트를 또 첨부를 했는데 그러면서 여기 히든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잠깐 그곳을 살펴보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히든 다이버전스라고 해가지고 잘 발견이 되진 않지만 그만큼 신뢰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 히든 다이버전스 요 상승을 지금 보는 건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시세 가격이 그 저점이 지금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반대로 이 지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RSI를 말하는데 이 RSI는 그 저점이 이렇게 내려가는 패턴을 여기 보시면 가격 상승이 지속적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이 히든 강세 다이버전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렇게 가격이 하락을 하긴 했지만 이 가격의 저점이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대로 이 RSI는 이렇게 저점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히든 강세 다이버전스라고 보고 있고 결국 이것은 이런 상승으로 갈 것이다 라고 이런 암시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걸 보게 되면 조금 전에 이 JD가 비트코인은 하방을 바라보는데 이 리플은 상방을 보고 있다는 것이 언뜻 보기엔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비트가 떨어지는데 리플만 오른다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먼저 이 리플을 보게 되면 지금 화살표를 이렇게 긋긴 했지만 당연히 실제 움직임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수많은 또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보다는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하락을 보지만 결국엔 다시 오른다고 예상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는 단기 관점으로 이 리플은 좀 장기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 리플 같은 경우도 이 엊그제의 상승분을 뭐 거의 다 반납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올해부터 이어졌던 상승 추세선을 아직은 또 지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시장 전체적으로나 이 리플의 움직임을 보나 계속 좀 약세로 흐르면서 불안해질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또 마지막으로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것도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입니다. 근데 뭐라 그러냐면 이 익명의 주소가 3개월 만에 11만 8천 개 비트코인을 축적했다라고 하면서 단숨에 3위 고래에 등극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9일부터 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기 시작해 현재는 11만 8천만 개 이것이 30억 9천만 달러라고 하니까 이것을 원화로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31억 달러로 보고 이것은 원화로 4조 원이 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물량을 지금 모아온 것인데 근데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 3위 고래도 지난 5월 9일부터 지금까지 매수를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래도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수량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역시 내 자신이 뭐 단기 트레이딩에 뭐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이 고래처럼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수량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래와 같은 관점으로 이 시장을 바라본다면 설령 진짜 이 2만 달러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설령 떨어진다 하더라도 좀 전에 말한 그 고래와 같은 관점을 보게 되면 일반 대중과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하락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과연 진짜 하락이 나오면 어떻게 할지 미리 그 계획과 전략을 좀 생각해 둬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